AC 내레이션, 오프닝 멘트, 철창 안에 갇힌 사위, 문이 잠긴 채 웃고 있는 며느리, 그리고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순간 한 어머니의 심장은 무너졌습니다. 당신이 믿어온 가족이 사실은 당신 아들을 천천히 망가뜨려 왔다면 과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부터 펼쳐질 이야기는 단순한 가정의 비극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 벌어진 치밀한 조종과 침묵의 감옥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진실의 문이 열립니다. 영상 시작 전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은 어떤 가족을 믿고 계십니까? 그리고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 1부. 잠긴 문. 풍부한 스토리텔링 스타일로 쓰인 영화 같은 감성 드라마. 가을바람이 차갑게 스며든다. 날씨가 아니라 더 깊은 무언가의 냉기. 침묵. 거리감. 린 부인이 아들을 마지막으로 본 지 63일이 지났다. 그녀는 숫자를 헤아렸다. 씁쓸함이 아니라 오직 어머니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고요한 그리움으로. 해가 뜨는 모든 순간을 잘 먹고 있을까? Logically, 행복할까? 내 목소리를 아직도 기억할까? 라는 질문으로 바꾸는 그런 그리움. 오늘 그녀는 아들이 사는 교회의 호화로운 집 철문 앞에 서서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감자 소고기, 스튜가 담긴 따뜻한 보온병을 품에 안고 있었다. 아들이 엄마가 만들어서 별 5개짜리 레스토랑보다 맛있어 라고 말하곤 했던 바로 그 음식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살짝 떨렸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곳을 들리지도 보지도 않고 떠나버릴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다. 지난번 그녀가 왔을 때 문을 열어준 건 며느리 지영이었다. 흠잡을 데 없는 화장, 시원한 미소, 그리고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속삭이는 말투였다. 엄마, 민에게 좀 더 거리를 두는 게 좋겠어요. 지금은 경계가 필요해요. 그게 모두에게 더 건강할 거예요. 린 부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조용히 물러섰다. 그녀는 결코 반항하지 않았다. 그녀는 혼자 민을 키웠다. 평화를 위해, 사랑을 위해 말을 삼키는 법을 배웠다.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다르다. 그녀는 침묵을 예상하며 문으로 다가갔다. 그런데 문이 열렸다. 아주 살짝. 완벽한 외관에 작은 틈이 생겼다. 그녀의 숨이 멎었다. 모성 본능은 사라지지 않는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예리해진다. 안에서 희미한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금속성의 무언가였다. 그리고 낮은 신음소리가 들렸다. 어디에서든 알아들을 수 있는 목소리였다. 부드럽고 약하고 연약했다. 엄마, 심장이 멈췄다. 밝아? 보온병이 손에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내며 돌멩이에 부딪혔다. 손바닥에는 땀이 맺히고 목소리는 떨렸다. 민, 거기 있어? 나야. 엄마야. 침묵. 그녀는 문을 밀고 열었다. 그녀를 맞이한 것은 아들이 아니었다. 자신이 키운 남자가 아니었다. 유령이었다. 거실은 깨끗했다. 대리석 바닥, 세련된 가구, 디자이너 램프. 하지만 저 멀리 웅장한 계단 아래 구석에 있을 것 같지 않은 무언가가 있었다. 우리, 철창,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의 아들이 있었다. 밝아. 피부는 창백했다. 머리카락은 헝클어졌다. 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랐다. 손목에는 멍이 들었다. 목에는 개처럼 쇠사슬이 감겨 있었다. 그런데 그녀를 보자 그의 입술은 작고 부서진 미소로 갈라졌다. 엄마. 그러더니 그는 쓰러졌습니다. 멈춰. 심호흡. 심장이 쿵쾅거린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외동딸이 짐승처럼 우리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문을 두드리시겠어요?
아니면 집을 불태우시겠어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내가 그 엄마였다면. 당신의 목소리는 소중합니다. 당신의 이야기가 아직 알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겪고 있습니다. 두부, 문 뒤에서 한마디만 하세요. 어둠 속으로 내려가는 이 영화 같은 여정을 계속하겠습니다. 진짜 악당은 항상 사슬에 묶인 사람이 아닙니다. 두부, 닫힌 문 뒤에 숨겨진 것들. 감정을 끌어올리는 영화 같은 이야기, 드라마 강도.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온몸이 굳어버린 채 그녀는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 없었다. 고급 대리석 바닥, 세련된 인테리어, 잡지 속에서 막 튀어나온 듯한 거실. 하지만 그 화려함의 끝자락에 철창이 있었다. 그 안에 있는 사람은 그녀의 아들, 민이었다. 미나, 린 여사는 비틀거리며 다가갔다. 몸이 저절로 움직였다. 그녀는 꿈을 꾸고 있는 줄 알았다. 아니면 악몽 속에 갇혀버렸는지도 모른다. 민의 팔은 가늘고 퀭한 눈 밑엔 멍이 들어 있었고 손목에는 피가 맺혀 있었다. 무릎을 꿇은 채 목에는 쇠사슬이 채워져 있었다. 그 순간 부드럽지만 싸늘한 하이힐 소리가 거실을 가로질렀다. 뒤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울렸다. 어머님, 그렇게 무단으로 들어오시면 곤란해요.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정장 차림, 또렷한 메이크업, 완벽한 미소. 그 모든 게 완벽한 가면처럼 보였다. 그녀는 며느리, 디우엉이었다. 이게 무슨 짓이니? 내 남편을 왜? 린 여사의 목소리는 떨렸고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디우엉은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마치 이해 못하신 건가요? 하는 눈빛으로 말했다. 어머님, 민이 요즘 정신이 좀 왔다 갔다래요. 제가 없으면 위험한 짓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 이렇게 조치한 거예요. 그녀는 거짓말을 숨기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을 합리적이라 말하며 태연하게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사실 예전 여자친구랑 다시 연락하려는 모습도 봤어요. 저는 그런 사람 못 믿어요. 어머님은 모르시겠지만 민은 늘 약했어요. 제가 아니면 지켜줄 사람도 없잖아요. 그 순간 민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피로 얼룩진 입술 사이로 겨우 한마디. 엄마, 살려줘. 쿵. 린 여사의 가슴에 그 말이 그대로 꽂혔다. 그녀는 울면서 쇠창살을 흔들었다. 열어. 지금 당장 열어. 이게 사람이 할 짓이야. 하지만 디우엉은 웃기만 했다. 어머님은 늘 미니 편만 드시네요. 그게 이 사단의 시작이었어요. 이게 사랑일까? 집착일까? 아니면 조종? 누군가를 지킨다는 이름으로 당신은 어디까지 할 수 있습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내 가족이 이런 상황에 놓였다면 나는 당신의 의견이 다음 장면을 만들어 갑니다. 다음은 3부. 천사의 탈을 쓴 악마. 디우엉의 진짜 정체가 드러나는 순간. 이야기를 계속하고 싶다면 저에게 말씀해 주세요. 3부. 천사의 탈을 쓴 악마. 숨이 턱 막히는 심리 드라마.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거실엔 정적이 흘렀다. 디우엉은 아무렇지 않게 거울 앞에서 립스틱을 고치고 있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부드럽고 우아했다. 마치 철창 속에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사소한 생활의 일부처럼 느껴질 정도였다. 린 여사는 손을 떨며 휴대폰을 꺼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이 눌리지 않았다. 어머님, 이 집 와이파이 끊어놓은 건 모르셨죠? 디우엉이 뒷모습으로 말했다. 그리고 여긴 전파도 잘 안 잡혀요. 구조 설계가 그렇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돌려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민의 철창 앞에 무릎을 꿇더니 손을 뻗어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이 사람 내가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세요? 밤새워 프로젝트 같이 하고 아픈 날 간호하고 가족 대신 나만 믿게 만들었어요. 린 여사, 믿게 만든 게 아니라 믿게 조종한 거겠지. 디우엉의 눈빛이 일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섰다. 그리고 거실 옆방의 문을 열었다. 거기엔 수십 개의 병들이 진열되어 있었다. 정신과 약, 수면제, 진정제, 심지어 동물 진통제까지. 민이 처음 약을 먹었을 때 참 순했어요. 말도 없고 순종적이고 더 이상 저를 의심하지도 않았죠. 린 여사는 그제야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민은 아픈 게 아니었다. 아프게 만들어진 것이었다. 그 순간 계단 위에서 소리가 났다. 린 여사가 고개를 들자 한 아이가 조심스럽게 얼굴을 내밀었다. 아니, 아이가 아니었다. 20대 초반의 청년. 하지만 정신은 마치 7살 아이처럼. 그는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다. 엄마, 나 약 언제 먹어? 디우엉은 화들짝 놀라며 그를 쫓아가 문을 닫았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젠장, 왜 나왔어 바보야. 린 여사는 온몸이 덜덜 떨렸다. 이 집엔 한 명이 아닌 2명의 피해자가 있었던 것이다. 디우엉.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었다. 그녀는 조종자였다. 배우였다. 그리고 지금 가면을 벗기 시작한 악마였다. 이쯤 되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라면 이 집에서 누구를 구하고 싶은가요? 민? 그 아이? 아니면 진실 그 자체? 4부. 김밥 소년, 변호사로 돌아오다에서는 수년 전 한 그릇의 옹기가 만들어낸 기적이 찾아옵니다. 계속 읽고 싶다면 단 한마디면 됩니다. 계속해줘. 4부. 김밥 소년, 변호사로 돌아오다. 감동과 통쾌함이 교차하는 운명의 재회. 그날 밤, 린 여사는 오열하며 집을 뛰쳐나왔다. 손에 쥔 건 오직 철창 안에서 민이 떨어뜨린 낡은 손목시계 하나. 그건 남편이 돌아가시기 전 민에게 처음 선물했던 유품이었다. 그 시계가 여전히 아들의 손목에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린 여사는 아들이 아직 완전히 무너지지 않았다는 희망을 붙잡았다. 그녀는 달리듯 걸었다. 택시도 잡지 않고 비에 흠뻑 젖은 채 한 사람의 이름을 떠올렸다. 그 아이, 맞아. 김밥 소년. 그 시절, 비 오는 버스 정류장 앞 찢어진 교복을 입은 한 소년이 젖은 김밥을 꺼내 조용히 먹고 있었다. 린 여사는 그에게 아무 말 없이 뜨거운 라면 하나를 건넸다. 밥은 따뜻해야 해. 그래야 마음도 덜 춥지. 소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눈빛이 흔들렸었다. 그 이후 그는 매주 일요일마다 정류장에 와서 그녀의 집 앞 마당을 몰래 쓸곤 했다. 그러다 어느 날 사라졌다. 그리고 지금 서울 한복판 고층 빌딩의 로펌 사무실. 린 여사의 전화번호가 떨리는 손으로 눌려졌다. 여보세요? 낯선 목소리. 그러나 단단하고 차분했다. 법정에서 수천 번 논리로 상대를 무너뜨렸을 법한 그런 톤. 혹시 예전에 저에게 라면을 주셨던 린 여사님 맞으신가요? 린 여사는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가 기억하고 있었다. 24시간도 안 되어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젊은 변호사 중 한 명인 강현우 변호사가 그녀를 찾아왔다. 서류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그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단순한 가정 문제가 아닙니다. 약물 남용, 불법 감금, 정신적 학대, 상속권 사기. 이 사건 제가 맡겠습니다.
린 여사는 떨리는 손으로 그를 붙잡았다. 너 아직도 그 라면을 기억하니?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의 따뜻함이 없었더라면 전 오늘 여기 없었을 거예요. 작은 친절 하나가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믿으시나요? 지금 이 순간 과거의 선행이 미래의 정의가 되어 돌아옵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이 기억하는 가장 사소하지만 따뜻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5부. 법정 전쟁의 서막 진실은 무너뜨릴 수 없다. 하지만 권력과 거짓은 싸움 없이 절대 물러서지 않는다. 다음 화를 원하시면 이렇게 남겨주세요. 계속해줘. 5부. 법정 전쟁의 서막. 진실 앞에 선 정의의 칼날. 단죄는 이제 시작이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빗줄기처럼 쏟아지는 셔터 소리. 방송국 마이크. 기자들의 고함이 뒤엉킨 혼란 속에서 강현우 변호사는 조용히 코트를 벗으며 법정 안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 뒤를 따르는 린 여사는 여전히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지만 이제는 두려움보다 확신이 컸다. 오늘 이곳에서 그녀의 아들 민을 구해낼 유일한 싸움이 시작된다. 법정 안. 디웡 측은 거대한 로펌을 대동하고 있었다. 검은 슈트에 빛나는 명품 가방, 그리고 기계처럼 완벽한 표정의 변호인단. 디웡은 자리에서 린 여사에게 고개를 살짝 돌리며 그 특유의 비웃음을 지었다. 이런 소란 결국 아무것도 안 될 거예요. 증거가 있어요? 아니면 정하나요? 하지만 그녀는 이번엔 고개를 돌리지 않았다. 그 대신 현우가 서류 가방을 조용히 열었다. 디웡 씨, 증거. 충분합니다. 제출된 증거. 민의 혈액 검사 결과. 지속적인 약물 투약 흔적 정신과 소견서. 약물로 인한 기억 왜곡 및 인격 붕괴, CCTV 복원 영상. 민이 철창에 갇혀 있는 장면, 디우엉의 계좌 내역. 정신과 약품을 비의료 경로로 대량 구매 가정부 녹취 파일. 그 여자가 약 먹이랬어요. 매일같이. 순간 법정이 술렁였다. 디우엉의 변호사는 얼굴이 굳었고 그녀는 처음으로 눈을 치켜뜨며 외쳤다. 날 모함하려는 거예요. 이건 사랑이었어요. 민은 날 필요로 했다고요. 그 소리는 이성의 외침이 아니라 집착의 절규처럼 들렸다. 재판장은 차분히 판결을 정리하며 말했다. 디우엉 씨는 피고 민 씨에 대한 약물 남용, 감금, 정신적 학대 혐의로 구속 수사를 명합니다. 그 순간 린 여사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다. 민은 변호사들의 보호 아래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현우는 린 여사에게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이제 진짜로 시작입니다.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적어도 철창은 사라졌어요. 진실은 언제나 무거운 대가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 대가를 감내할 용기가 있다면 세상은 다시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그 정의는 때로 작은 친절에서 시작되기도 합니다. 6부. 편지 한 통. 그리고 다시 피어난 삶 무너졌던 한 남자의 삶이 작은 희망과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이어가길 원하신다면 말씀해 주세요. 계속해줘. 6부. 편지 한 통. 그리고 다시 피어난 삶. 절망 끝에서 마주한 작은 기적. 눈물의 재회. 병실안 햇살이 부드럽게 스며들었다. 민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빛엔 생기가 없었다. 하지만 더 이상 쇠사슬도 약의 환상도 그를 붙잡고 있지 않았다. 침대 옆 린 여사는 매일같이 아들의 손을 잡고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엄마의 손길로 다시 세상과 연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러던 어느 날 간호사가 작은 편지 한 통을 건넸다.
봉투엔 단 하나의 이름만이 적혀 있었다. 민 형에게. 민은 처음엔 관심 없는 듯 옆으로 밀쳤다. 하지만 어딘가 익숙한 글씨체가 눈에 밟혔다. 그는 천천히 봉투를 열고 종이를 펼쳤다. 형, 기억해요? 초등학교 때 나한테 처음 김밥 한 줄 나눠줬던 거. 형은 그냥 배고프니까 먹으라고 했지만 그게 내겐 처음 받아본 진심이었어요. 형이 사라진 후 나도 무너질 뻔했는데 형 덕분에 진짜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형처럼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어요. 이젠 형이 내 손을 잡아야 할 차례예요. 우리 같이 다시 살아봐요. 세상엔 형 같은 사람이 꼭 필요하니까. 현우 드림 민의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처음으로 한 방울의 눈물이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린 여사는 그 모습을 보고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다. 그날 민은 아주 조용히 말했다. 엄마, 나 다시 살아보고 싶어요.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진심 어린 손길 하나가 사람을, 삶을, 세상을 다시 피어나게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언젠가 받았던 인생을 바꾼 편지는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편지가 누군가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7부, 마지막 식사, 그리고 평온한 눈물린 여사와 민, 그리고 현우가 다시 만나는 마지막 장면. 이야기의 끝은 언제나 새로운 시작입니다. 읽고 싶으시다면 이렇게 남겨주세요. 계속해줘. 7부, 마지막 식사, 그리고 평온한 눈물. 모든 걸 지나 다시 마주한 따뜻한 하루의 기록. 서울 외곽의 작은 주택. 정원엔 라벤더가 조용히 흔들리고 있었고 작은 나무 테이블 위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와 따끈한 밥 한 공기. 그리고 손수 만든 김밥 한 줄. 린 여사는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다. 오늘은 네가 좋아하던 반찬만 했어. 민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여전히 말수가 적었지만 눈빛엔 삶의 온도가 돌아오고 있었다. 문이 열리고 익숙한 인물이 들어섰다. 강현우 변호사. 하지만 오늘은 슈트를 입지 않은 편안한 니트 차림. 제가 김밥 시식 평가하러 왔습니다. 셋은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시작했다. 누구도 말이 많지 않았지만 숟가락 소리, 웃음기 어린 눈빛, 그리고 따뜻한 공기만으로 충분했다. 식사가 끝나고 민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사람이 다시 살아간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단순한 하루가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어. 린 여사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말했다. 우린 지금부터 매일 이 하루를 살아가면 되는 거야. 하루씩 천천히. 해질녘 현우는 가방을 메고 문 앞에 섰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그날 받은 라면 한 그릇이 제 인생을 바꿨듯 형의 오늘도 누군가에겐 시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문이 닫히고 조용한 저녁이 내려앉았다.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엔 이전보다 더 단단해진 삶과 관계, 그리고 사랑이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온기가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그 인생은 또 다른 사람을 살립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에도 작은 온기를 남겼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당신의 삶을 바꾼 한 끼는 무엇이었나요? 그리고 혹시 누군가에게 그 한 끼가 되어준 적이 있으신가요? The end. 하지만 때론 끝은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감사합니다.